터널 위로 올라간 트럭 한 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작진은 해당 트럭 운전자를 수소문한 끝에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저예요. 한번 차요. 그에게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비가 살짝 온 다음에 살짝 얼어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사고 난 거죠. 새벽에 내린 비로 인해 이른바 블랙 아이스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고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차가 나고 나서 10분 있다가 수용차 받고 또 한 10분 있다가 스테라스가 받은 거죠. 트럭 운전자가 터널 앞에서 미끄러진 뒤 4m 높이의 터널 위로 올라갔고요. 얼마 있지 않아 승용차와 승합차 2대의 트럭까지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무려 같은 장소에서 30분 동안 총 5대의 차량이 사고가 난 겁니다. 바닥을 보니까 각기 쪽에는 제가 밟으니까 사삭 아삭 사삭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나갔는데 진짜 미끄럽더라고요. 운전자가 사고 직후 촬영한 도로 영상입니다. 실제로 바닥 노면이 얼어서 걸을 때마다 얼음 밟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23년 경력의 운전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사고가 그의 생애 첫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고 난 후에도 제가 운전을 하는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바닥에 젖어 있는 도로만 봐도 되게 무서워요. 또 조심스럽게 하고. 예. 최근 갑자기 찾아온 추위 때문에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찾아오는 블랙아이스. 도로 곳곳에 숨어있는 탓에 운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도로의 위험 또한 빨리 찾아온 상황. 그렇다면 블랙아이스는 무엇일까요? 블랙아이스란 아스팔트 작은 틈 사이로 스며든 눈, 비가 얇게 얼어붙어 만들어지는데요. 일반 빙판과는 달리 도로와 색이 비슷해서 눈으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블랙 아이스는 그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야 하고요. 기어는 저단으로 낮춰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상황에 핸들을 급하게 돌리면 전복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조작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예기치 못한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도로 위 아찔한 상황들. 만약 주행 중이었다면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섬뜩하기까지 한데요. 서행하며 주행 중인 차량, 잠시 후 운전자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래된 고목이 쓰러지면서 도로를 덮친 겁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좀 추적추적 이렇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왼쪽에서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도로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사고 직전 멈춰선 차량. 이만하기를 천만다행이다 싶은데요.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사고는 늘 그렇듯 불현듯 찾아옵니다. 차량 위로 쓰러진 나무, 충격도 상당한데요. 소나무가 꽤 오래된 소나무예요. 그래갖고 쓰러졌는데 그냥 우위에 쓰러졌으면 제가 죽었죠. 바로 앞에. 거기 쓰러졌으면 죽었어요. 목이 꺾였죠.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 나무 밑동이 썩었던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설마 나무가 쓰러질 줄이야? 맨인 블랙박스 8회에 방송됐던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나무가 떨어졌다거나 뭐 이렇지 그렇게 뭐 하여튼 큰 게 떨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차 대놓고 보니까는 이제 뒤에 간판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차량은 긁히고 부서지고 피해 금액만 400만 원. 당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제보를 했었는데요. 취재 결과 아파트 상가에 결박하지 않은 간판이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실제 그 차량 수리비는
전체 다 받았고요. 실제 판결이 그쪽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판결이 일부 전체 승소는 아니고 일부 승소긴 한데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주체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책임이 물게 된 거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였지만 이번 경우는 공공시설 소유 주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안전성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물의 부자재가 떨어져서 지나가던 차량이 파손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면 그건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리 차가 안 가냐?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천재지변. 하지만 홍수나 낙뢰, 태풍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의 특별 약관을 추가하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는 온전히 운전자의 몫이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평소와 다름없던 그날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갑작스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더니 유리까지 깨지고 마는데요. 마치 폭격이라도 일어난 듯한 상황. 일순간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르르 하여튼 융탄 폭격 떨어지는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뭐 차에서 뭐 앵앵거리고 뭐 차가 와져놓으니까 뭐 말도 못하죠. 뭐 한마디로 해가지고 뭐 뭐랄까 지옥이랄까 뭐 떨어지고 먼지가 막 쌓이고 앞에도 안 볼 정도였으니까 떨어지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건 규모 5.4의 지진이었습니다. 집안과 건물이 흔들리면서 건물에 금이 가고 일부가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안전에도 적신호가 떴는데요. 흔들고 이래가지고 맨발에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 다치면 뭐 감싸다고 생각하고. 광 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담장이 무너지고 그 담장 밑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파손이 많이 됐어요.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흔들리면서 거리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진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포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차량. 이번 지진으로 인해 차량 역시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차는 뭐 생각도 안 나요. 쿵 소리는 나는데 지진 때문에 쿵인지 뭐 저기 떨어져가 쿵인지 아무 생각이 없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 차는 여기 있고 이제 스포테이지 이제 차 한 대, 그다음에 에쿠스 조 앞에 있었고. 그날 무려 38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 자동차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 입은 차량 대부분이 파손이 심해 폐차 위기에 놓였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혀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되는 게 없으니까 차값이 1,000만 원인데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 수리 하나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차를 폐차를 시키고. 거기 실수 비 온다고 해서 지금 덮어놨거든요. 차가 이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 있는데 차하고 이거하고는 보상이 안 된다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동사무소 가서도 차하고 오토바이는 안 된다. 시청에 가도 차하고 오토바이는 안 된다. 아무 데라도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 보험회사에도 가니까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해야 돼? 이거 공중에 떠가 이래가. 이런 것도 좀 보상을 좀 해줘야지. 아무것도 안 해주면 우리 같은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놔놓고 하루하루 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특히 이번 차량 피해는 건물의 외장재와 외벽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친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차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고조제한 내진 뭐 어떤 고려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외벽에 그냥 시멘트로 접착해서 벽돌을 붙인 거니까 아주 취약한 거지 그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서 우리가 레고 블록같이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는 힘 이런 데는 약할 수밖에 없겠잖아 상식적으로. 그죠?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크고 작은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 특히 포항 지진과 닮았다는 일본 고베에서 일어난 대지진.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고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지진 보상 제도는 어땠을까요? 保険会社は一般的に、戦争ですとか、地震、噴火、津波、これらに関しては、これらによる損害は保証されないというところが大半だと思います。地震が発生するイメージが多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適切な保険料の設定が難しいんですね。車両保険ではお支払いできないっていうのがもう開業当初から、そんな形になってるんですね。 일본 역시 재해에 의한 차량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진 이후 피해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 걸까요? 個人の住宅、一戸建ての住宅なんかで言いますと、外壁で周りに被害を及ぼすということはそんなに少ないかと思います。というのがそんなに重い外壁、タイルだとかレンガだとかの外壁っていうのが割と日本の場合には個人の住宅ですと少ないですので、割と軽い材料が多いと思うんですよね。 피해가 커졌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것입니다. 벽돌벽만이 문제가 아니고 벽돌벽도 있습니다만은 최근 아파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외벽에 돌 붙임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판넬이라든지 혹은 유리로 시공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지금 외벽 조리가 나와 있는데 이번 피해에서 보다시피 외장재에 관한 규정은 거의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번 피해를 교훈으로 여러 가지 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